조선호텔 뒤에 환구단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황석여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강의 목표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쪽하고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명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쭉 발전하다가 그 보고산 하늘이 바뀌질 않았는데 이제 근세로 오면서 지리상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죠? 한번 또 간단히 또 복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우주관에다가 고대 이제 탈레스나 그 우주론 시대 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라토스, 오늘날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까지 잽니다. 근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굉장히 주저했어요. 바깥에 나가면 낭떠러지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줄 알고 가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랑 마젤란은 목숨을 걸고 한번 세계 일주를 해봤는데 안 죽더라 이거죠. 사실은 우주론도 똑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주론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구의 끝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끝이 있고 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론도 어때요? 우리가 우주 끝에 가면은 뭔가 커튼이 있고 거기 이렇게 딱 경고 나가면 이제 우주 밖이다. 뭐 이게 우리가 또 폐공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우주는 예를 들어서 빛이 제 눈을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은 뺑 돌아서 제 뒤로 와요. 마치 지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한없이 서쪽이나 동쪽 하나 골라서 항해를 하게 되면 좀 기다리면 다시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모델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대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중세 때는 다시 또 막 바다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못 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적도 아래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정작 진짜 훌륭한 북두칠성은 안 보시면서 남십자성은 그렇게들 보고 싶어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똑같은 이유로 호주나 그쪽에 사는 분들은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북두칠성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같은 이유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도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별자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문화는 북반구에서 주도가 된 거죠.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행성에서 문명이 북반구에서 주도했는지 남반구에서 주도한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예, 시계가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은 이렇게 나무 막대를 꼽아 놓으면 그림자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 해시계 방향이고 이 방향이 북반구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약 남반구에서 해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것만 봐도 이 똑똑한 외계인이라면 이 행성은 북반구에서 역사가 주도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도 나중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 뭐 안 보이던 별자리 막 보이는 거예요. 남십자선 같이. 그러니까 근데 별자리 만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겠어요? 항해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별자리 만들어라 그러면 뭐 만들겠어요? 피자 자리, 햄버거 자리, 술 이런 거 만들 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바다에 별이 쫙 있는데 그래서 뱃사람들이 만든 별자리라는 것이 전부 항해기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쪽 하늘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어떤 그 바다를 항해하는 마치 피터팬 같은 만화 영화 이렇게 뭐 은하수를 이렇게 가는 그 범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게 돛입니다. 도의 치읓받침이죠. 돛. 벨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다 이런 라틴 이름들이 상품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용골, 푸피스, 그다음 여기에 콤파스라든가 육분이라든가 항해기구. 그다음에 남쪽 나라에 가면 있다고 하는 진귀한 그 봉황새, 아니면 불사조 피닉스라고 있어요. 피닉스, 파보 이런 거. 남쪽 나라 별자리 전부 다 그 지리상에 발견한 사람들이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자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양에서 하는 그 28수 그 별자리를 가지고 있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윷놀이 판부터 다 이게 우주의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태백시에서 개천절날 그 지방자치단체 행사로 뭘 하냐면 천재를 지내죠. 그 천재를 지낼 때 이제 학생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죠. 아마 그 뭔지도 모르고 서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청룡백호 주작 현무예요. 그래서 우리 10월 3일 개천절에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로서 천재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요 지구를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고 크기까지 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공부했던 것이 이제 우주가 자 월상권과 월하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수성, 금성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달랐는데 이제 갈릴레이가 그렇지 않다. 오원소란 없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게 되고 뉴턴이 이제 중력 이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얘기하던 우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해가 들어오고 원래 해가 있던 자리에 이제 지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동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참 재미있죠. 이게 동그라미하고 점을 찍으면은 이게 해를 상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써요, 우리 천문학자들은. 해 질량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동양에서도 이 기호가 나중에 날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점 찍은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뭐 기독교에서 말한 아멘 그런 것도 원래 태양신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늘을 숭앙하던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기호가 일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태양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천동설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더 많은 또 억측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태양이 이제 밤하늘에 있는 무별과 똑같은 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해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는 왕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밤하늘의 별과 같은 별인데 그래도 왕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왕별도 아니에요. 우리 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늘고 길게 사는 아주 치사한 별입니다. 50억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50억 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서 그게 또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무별들은 수성, 금성과 같은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도요. 500개 이상 찾았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무별 중에 우리 지구와 같은 이렇게 새끼별을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지금 찾아낸 것만 500개가 넘는다니까요. 우리 지구처럼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것